그냥 50%는 현금 계속 갖고 있고 못 올라가는 거 찾아다니면서 트레이딩만 계속 해볼 생각이고, 전체적인 대세 판단은 10월 말 정도에 미중 간의 휴전이 되나 군사적 갈등으로 가나 이거를 최종 확인한 다음에 연말 내년 연초장을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명 무국 선생으로 불려지는 이승조라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 그 내부적으로 보면 차별화가 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지수 지금 3,450 뭐 4,000도 갈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2,000이야.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이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가상위 종목들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선택하지 않고 자동차 쪽 선택하신 분들은 뭐 추운 겨울이고, 그러니까 롱숏이 너무 심한 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저는 실전 매매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감각 투자해요. 장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솔직히 미친 장 같아. 이게 합리성이 뒷받침되지도 않고, 뭐 분석해 보면 미국이 우리 때리는 거 보면 꼭 대한민국 망할 것 같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유동성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움직이는 거 보면 차별화가 심해서 급등장이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오차가 심하니까, 이걸 이런 장에서는 제가 경험이 뭐냐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현금을 저는 요새 항상 반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있다면 한 4-5천 정도를 현금 해 놓고 느낌 딱 들어와 갖고 어 급락할 때만 사요, 대표 주도주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원전이나 조선주 샀고, 그리고 요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방이면 계속 상방 콜에다가 배팅을 해요. 그러면 계속 뭐 200 이나 500%, 어떤 때는 10 배짜리도 주고, 그러니까 옵션 시장에서 감을 잡고, 그다음에 인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 꺾이냐가 일단 우리 지수단으로 보는 장이 마무리되는 장인데, 저는 디데이를 17일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나오는 컨센서스, 어 시장이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나? 그다음에 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계속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않게 50 bp 해 줬는지. 근데 50 bp 하면 '이건 뭐 나쁜 거야.'라고 또 급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대응을 합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작. 이렇게 지금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17일을 기준으로 열기가 꺾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러질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산 게 20-30% 하루만 해도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위치가 높은 거는 저는 암만 좋아 보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소부장주에서 인제 뭐 만 원대 집중했던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18,000원, 뭐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소부장주들도 일단 현금화를 많이 시켜 놓고, 그리고 오늘로부터 유리기판이 오늘은 또 급등했는데, 뭐 컴트로닉스가 우리가 21,000원에 좋게 봤는데 오늘 34,000원 해요. 그래서 일단 급등한 건 챙기고, 아직까지 소부장이나 요새 좀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게 우주항공으로 테슬라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직까지 못 올라간 거 계속 이동해 봤는데, 오늘은 루미르가 급등하거든요. 이게 다 스페이스 X나 연결고리니까, 테슬라가 연결된, 스페이스 X가 연결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보택시, 우주항공, 스페이스X, 이런 것들 중에 중소형주 부품단들, 아직까지 121선 밑에 있는 음의 종목들 기목지키 투자하고, 그렇지 않고 인제 이격이 너무 120일 대비해서 너무 높았거나 3 개월, 5 개월 기준으로 100% 이상 올라간 걸 인제는 옆에도 안 가요. 그런 것들이 한번 부러지면 하루 만에 20-30%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치 보고 전체 시장을 조절합니다. 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정책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대주주 부분은 원래도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은행 증권주 지주사를 세론으로 작동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키움증권이든 지금 증권주 여기서 더 먹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은행주도. 그래서 오히려 매도로 대응합니다, 그 지주사들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하고의 그 협상이 진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일본은 15% 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관세 25%, 확정도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무제한 통화 수법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하는 것도 참 이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10월 말에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주에서 만나나, 거기에서 뭔가 큰 그림을 잡으려고 그러고요. 17 일부터는 금리 인제 25bp는 반드시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이후에 뭐 10 년짜리 국고채, 우리 원달러, 그때 이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인제 삼성전자는 8만 전자 가까이 왔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5만 전자. 그러니까 여기서 SK하이닉스를 더 투자해? 삼성전자를 지금 7만 7천 원대 따라가? 제 심장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느니 지금 조선주나 원전주나 지금 또 조종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폭에 지금 반 정도 조정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편하게 사 놓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해 두는 전략이 좋을까요? 네. 저는 그걸 권해요. 그렇다고 해서 인버스나 하방을 배팅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지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나오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 종목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가장 큰 기준을 잡는 게 상대의 상승률 속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상대 상승률 속도를 어떻게 잡냐 할 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저는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을 종목 선택할 때는 8월 20 일과 9월 2 일에 2만 1,000을 하단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8월 20일 날 조선주나 모든 종목이 얼마였나를 기준으로 잡아요. 이때 나스닥이 2만 1,000 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스닥 인덱스가 7% 올랐어요. 그런데 8월 20일 기준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종목들을 쫙 뿌려 봤어요. 그러니까 8월 20 일과 9월 2일 저점 중에서 지금까지 최고가 준 종목들을 쫙 나열해 봤어요. 인덱스 7%에 그 사이에 오클로가 58% 올랐어요. 오클로. 그다음에 뉴스케일이 28, 아이온큐가 70% 올랐어요. 양자 컴퓨팅. 근데 재밌는 거는 야 미국이 양자 컴퓨팅 오른다 해 갖고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사면 안 올라요. 우리나라 테슬라라든지 이게 올라가 갖고 그거 관련된 종목들 사면 오르는데 어떤 거는 작동이 안 돼요. 이 연결고리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오라클이 58%. 그런데 팔란티어 샀으면 마이너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테슬라가 350 불만 가면 좀 팔아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350 불, 그러니까 저항이 뚫을 땐 절 또 따라가 봐요. 그래서 350 불을 뚫어 갖고 370 불에 샀더니 지금 420 불까지 갔어요. 이런 장면 같아요. 그러면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가 되면 또 따라 붙어 보고, 저항이 항상 작동하는 종목은 같이 때려보는 거예요. 이게 감각 투자, 그러니까 저항 지지의 상대 수익률 전략으로만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보시면 테슬라도 저는 430, 450에서는 때려볼래요. 그리고 미국 시장 특징을 딱 보면 AI예요, AI. 그러니까 AI 연결고리가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올린 것 같고, 근데 인제 너무 달린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인제 미국 시장은 저는 엔비디아가 더 뚫어주지 않는 한, 그 사이에 엔비디아는 보시면 한 9% 밖에 안 움직였어요. 귀신같이 165 불에 사야 180불 팔아야 9%.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는 165와 185에 갇혀 있거든요. 이걸 뚫어주면 뭔가 더 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4천을 구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못 가고 그동안 달렸던 뭐 샘 알트만 관련된 에너지에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쪽 섹터들, 뭐 알파벳 이런 쪽 섹터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숏이 걸려 버리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조정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감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무너지면 그냥 순환장은 계속되고 환율도 뭐 안정되고, 그다음에 그건 외국인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부러지면 그러면 못 간 건 더 부러지고 그동안 올라 달렸던 것들이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월 이제 다음 주 가면 인제 추석 연휴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긴 연휴가 나오거든요. 그래 갖고 저는 그냥 50%는 현금 계속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 찾아다니면서 트레이딩만 계속해 볼 생각이고, 전체적인 대세 판단은 10월 말 정도에 미중 간에 휴전이 되나 군사적 갈등으로 가나 이거를 최종 확인한 다음에 연말 내년 연초장을 잡아 보겠습니다. 미중 회담이 증시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이라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나서 만약에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AI나 삼성 SK나 부러져요. 그러면 오히려 뭐 그때쯤에 인제 인버스 반대 방향의 종목을 산다든지, 아니면 인제 보수적 전략으로 그때 인제 그 내년도에 우리 총선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관련주를 사볼 생각이에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 포스코 그룹 관련주거나, 아니면 저는 뭐 마스가나 원전은 장기 트렌드로 보니까 그런 것도 조정 때 사 보는 그런 전략으로 오히려 정책주로 좀 바꿔 볼래요. 그 판단을 10월 말에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진입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어떤 면에서 저는 미국 10 년짜리 국채, 우리나라 원달러, 엔달러 이 상대 비교해서 우리나라 아시아로 움직이는 헤지들이 엔캐리나 달러 캐리했을 때 이 기준을 잡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살 건가 팔 건가를 갖고 좀 잡거든요. 이 그림이 인제 원달러입니다. 1,400원 돌파하면 리스크 관리할 거예요. 1,400원. 그리고 1,400원이 저항이면서 1,350원과 1,400원에서 놓으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순환하면서 외국인이 유입 매수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순환장으로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상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N이 인제 지금 147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N이 강세로 가냐 약세로 가냐가 또 엔케이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하고 우리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텐데, 얘네들이 잘못 금리 인상하면 안 되거든요. 이 속도를 늦춰 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이시바 총리가 인제 그 사임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자가 어떤 분이 나올지가 또 고민스럽고, 이게 딱 또 정치적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헤지들이 지금 현재 그 집중화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 매수하고 현대차, 기아를 숏을 걸어 버리면서 뭔가 롱숏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단의 그 시가상위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를 그리고 뭐 다른 2차 전지를 때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만 때려도 지수는 올라가거든요. 그 코스피 200 구성 선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점점 약해질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연말로 갈수록 50억 됐어도 저는 코스닥 쪽은 연말로 갈수록 뭔가 리스크 관리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아시아 헤지들은 그냥 롱숏 전략을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과 우리 중국, 홍콩 본토를 이용해서 시소 매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저는 9, 10월 달은 어 계속 그냥 트레이딩, 감각 투자, 직관 투자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냥 트레이딩에 단타 매매만 할 생각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삼성전자는 그냥 인제 안 합니다. 75,000원부터 다 팔아 갖고 오히려 삼성전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바로 10만 원을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인제 금년도 최고 목표 잡았던 게 제가 8만 전자인데, 이제 뭐 거의 뭐 2-3천 원만 올라가면 8만 전자니,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어당긴 가장 큰 그림이 저는 이거 같거든요. 이게 롱숏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그 변동성 숏 줄 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알파벳, 브로드컴, 테슬라, 애플 이런 쪽이 롱이 나오면서 매그니피션트 세븐 중에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 시장을 한 단계 더 랠리 준 것 같거든요. 이게 인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 랠리 준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우리 소부장 종목들 순환이 나오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게 인제 165불에서 직전 고점을 새롭게 뚫으면 시각 전환할래요. 팔란티어, AMD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한번 갭상승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거든요. 오라클도 그렇고. 알파벳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지 매수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인제 이 그림을 하나씩 보면, 오늘은 유리기판의 날이었어요. 지금 컴투노믹스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냥 8월 초만 하더라도 21,000원, 22,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34,000원까지 급등했으니까, 오히려 필옵틱스 다음 타자로 컴투노믹스 갔는데 이제 컴투노믹스 급등했어요. 그러면 인제는 대장이었던 필옵틱스로 이동하거나 여기서의 그 상대 속도 순환은 가능한데, 그리고 그 사이에 인제 한번 보세요. 자화전자. 이 주가가 한번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박스 주면 저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져요. 그런데 매력은 없어졌어요. 자화전자, BH. 그리고 요게 9월 10일 그래프예요. 제가 각각 소부장은 5일씩 끊어서 비교해 보거든요. 코리아 서키트 하나마이크론이 9월 10일 날 기준으로 16,000원, 17,000원인데 5일 지나니까 얘네들이 더 급등하는데 이제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도 위치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남은 게 뭘까 할 때,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몇 가지 부품단에서 그 순환은 남았는데, 이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끝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10월 이후에 볼래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여기서 삼성전자 흥분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폴더폰이나 그 부품단이나 로봇주나 아니면 우주항공 쪽에서 지금 10월 달 되면 누리호를 우리도 발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테슬라 가면서 스페이스X나 로보택시 관련해 갖고 이 부품단의 순환이 아직도 좀 그 폴더폰,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인제 또 그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에, 그래서 오늘 루미르가 급등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이런 개별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로봇주와 그다음에 우주항공 부품단 종목들, 그다음에 이게 인제 그 자율자동차의 부품단을 건드리는지, 그래서 그런 종목 찾기, 이거는 약간 종목에 성관이 있는 분들 얘기고, 이런 것들을 찾는 전략이고, 난 이런 종목을 못 찾겠습니다 할 때는 오히려 편하게 그 포스코 그룹이나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그룹의 그 ETF, 저는 ETF로는 ACE 포스코 ETF,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원픽의 포트를 ETF를 찾아 드린다면 AC 포스코 ETF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삼성 SK하이닉스 1등으로 편입된 건 이제 현금화 시켜서 포스코 ETF로 이동하시는 게 내년도 연초 대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80달러를 돌파하면 삼성전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기게 될까요? 그렇죠. 그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엔비디아, 삼성전자 납품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시장은 거의 4천까지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딱 고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가 165불에서 185불에서 안 빠지고 박스화 되더라도 순환은 되는데, 만약에 180을 뚫어서 200불을 간다? 그러면 마지막 피날레가 한번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인제 마지막 꽃을 피는 그 장이라고 보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인제 그 '리스크 관리를 더 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계신 소부장 기업도 있으신가요? 전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우주 항공 쪽을 가장 좀 핵심으로 봅니다.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그 누리호를 발사할 때 컨택이나 그다음에 이노스페이스, AP 위성, 아직까지 로봇주나 우주항공은 성장을 바라보는 거지 실적들이 안 나와요. 그럼 그런 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나 되면 테슬라가 치고 계속 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종목을 찾을 때는 로봇주와 우주항공주에서 성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드시 핵심이 있어요. 미국 시장 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삼성전자, SK에서 부러지지 않아야 되고. 그냥 올려놓고 박스에서, 그러니까 요번에 전에는 3,200에서 한번 껌딱지었다가 지금 200포인트를 더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100 이상 부러지는 장이 없어야 돼요. 지수 인덱스. 지금 여기서 깨역깨역 가다가 하루에 50이나 100을 부러뜨리는 게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장이 안 나오려고 그러면 외국인이 조 단위로 숏을 거는 상황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환율에서 봐야 돼요. 환율이 뭐 1,400원을 뚫어서 1,420원 가고 뭔가 이상한 노이즈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나오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 노동자 이슈가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곧 자동차 주식이나 미국에 공장 들어오는 기업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2차 전지가 조정하고 자동차가 못 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빨리 미국 들어와."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 교육시켜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들어. 그리고 지금 현재 3,500억 불을 빨리 돈 내.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거를 안 내겠다고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게 곧 갖다 해서 지금 자동차라든지 미국 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에 마이너스 에너지를 주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조선주도 못 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고요. 왜냐하면 이 조선주 펀드의 또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요구대로 우리가 안 해주면 니네들 나 예를 들어서 군함이나 이런 것들 주려다가 안 주겠어라든지 또 이상한 또 이 소리를 떠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 과정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전략, 이게 가장 최악의 리스크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9, 10월 달에 계속 우리하고 줄다리기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금을 왜 50을 갖고 있냐면 그런 악재 나와 갖고 갑자기 그런 것들이 투매가 나올 때, 그럴 때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줄다리기지 완전히 미국 입장에서 팔을 깰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전이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투매가 나올 때나 사는 그런 전략으로, 요번에 8월 20일이 그랬어요. 8월 20일이 원전주가 급락하고 조선주 급락할 때가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이 43만 원까지 급락했거든요. 50만 원대에서. 그러다가 55만 원까지 갔어요. 그런 타이밍을 미국과 줄다리기 싸움에서 공포를 만들어서 급락할 때 오히려 사고, 판을 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잘 타협하자 갖고 안도랠리 나올 때 때리고 하는 그런 감각으로만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되는 주도주들이 지금 박스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표성 종목은 10에서 아주 예편이 20% 단타 뛰기만 해야 되는 그런 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